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제가 막 풀어놓을 테니까 막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그 윤석열 탄핵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민심을 전혀 이해 못한다 이런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이 시점이 뭐냐면 보수 편향이라는 좋은 CNI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 공감도가 62.6, 공감 안 한다가 35.1이에요.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지금 탄핵하자는 주장이 많고요. 밑에 연령대별에서도 70대도 47.9, 40.3 박빙입니다. 나머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탄핵하자가 압도적이에요. 70대마저도 개박빙.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탄핵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볼게요. 연령별로 보셨으니까. 모든 지역에서 탄핵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6.3%, 공감하지 않는다는 39.5%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보수 편향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하고 강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해야 된다가 56%, 강원 제주가 59.8%, 그 60%.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살 떨리고 소름 끼쳐야 돼. 근데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때려주잖아요.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야. 정치는 일도 모르는 거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야, 두 번에도 웃는구나. 고맙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축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대범합니까? 그러니까 대범하다기보다 언론들은 좀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더라고. 뭐냐면 한동훈에게 이재명 재보궐선거 승리 축하. 왜? 라고 그런 언론이 하나 있었어요. 왜 뭐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인정하는 거죠. 아니 이제 뭔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동훈을 현재로서는 여권 내에서 한동훈을 우뚝 세워줘야 돼. 그렇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한동훈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얘가 약간 관종기가 있고 뽕기가 좀 있는데 뽕기. 그 가슴뽕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한동훈이 부산 금정구를 승리를 해야만 당대표 연명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실과 김건희를 때리는 메시지를 선거 기간 내내 냈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냈어. 한동훈은 만약에 금정구 선거를 졌다면 윤석열 탓을 하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금정구 선거를 졌다면 한동훈 탓을 하면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부산 금정에 승리를 했잖아. 근데 지금 오늘 일성도 이런 거예요. 당정 쇄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건 잘한 거야. 동훈아, 이건 잘한 거야. 내가 이건 칭찬.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정치 데뷔한 이래 이 푸다님한테 칭찬 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두 번째인 것 같네요. 저번에 이제 김건희한테 직언했을 때 나대지 말라는 직언했을 때 한 번 하고. 아니 가슴뽕하고 다니는 놈을 뭐 칭찬할 게 뭐 있어. 이상한 놈이지. 가슴뽕이라도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티가 나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가 사실상 자기를 연명하게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쪽 애들은 뭐냐면 윤석열이 개판 치고 있는데 한동훈한테 보수 세력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동훈이가 주거조작 무혐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말을 엄청 꼬긴 했어. 예. 근데 사실은 저 말 속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뉘앙스가 더 커요. 그렇죠. 직접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그 한동훈이가 지금 보여주시는 헤드라인은 금정구 선거 내내 했던 말들이에요.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그런데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혐의 처분 이후에 그 나온 메시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의견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시각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태도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할 만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런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났으면 당연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 보궐선거 기간 중에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불기소했다? 이것은 좀 여당 대표로서 한마디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오늘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있어서 뭐냐면 검찰 출신답게 이제 수사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인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돌려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금정구 선거를 위해서 뱉어놓은 말이 기본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을 편드는 이야기도 못하고 편 안 들 수도 없고 하니까 정말 애매한 메시지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지금 오늘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에 대한 결과물을 납득할 국민이 그 구를 빼고 나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입장이 사실은 조금 더 정립이 돼야 되는, 정리가 돼야 되는 타이밍이 생겨버린 거죠. 차라리 금정구의 구청장 후보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로만 선거운동을 했다면 여기에 내가 묶일 일은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놔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어중간하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은 잘 됐다. 니들 그럴 줄 알고 오늘 무혐의 처분하자마자 몇 분도 안 지나서 바로 13개 혐의를 집어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가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못 지킨다고 봐요. 이게 각자 가야 될 길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진영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만 진영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진영인 것처럼 네.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는 사람들이 한동훈 계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계속 때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 무혐의 결과를 냈을 때 아우 검찰 훌륭해 지당한 결과를 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네. 한동훈도 한동훈 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초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덕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면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덕대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면담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야. 저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다 이런 식으로. 덕대에서 할 말은 미리 다 했는데 뭐 굳이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 네. 거냐. 덕대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할 말은 뻔한 거잖아요. 네. 어제도 보니까 무슨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뭐 김 여사는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사실상 대통령실 검찰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가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최소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김건희 사과일 거예요. 검찰이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예. 명품백이 있고 주가 조작이 있잖아요. 사과일 거예요. 그리고 나대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스스로가 잘 지금부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미친놈이고 무능한 놈이지만 네. 한동훈이라도 제정신 박힌 정치를 해라라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60% 넘게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꼬리 내리고 나와서 결과물 하나도 없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자기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직접 칼을 들어서 공격하는 건 한동훈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쓰러지면서 그냥 쓰러지겠습니까? 한동훈 그 발목 잡고 쓰러지겠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격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최대한 그 공격을 방어하고 지켜주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지고 다음 무대에 그 한동훈이 올라가는 걸 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과 한동훈이 진짜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 스토리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어정쩡한 스탠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정도 됐으면 좀 보폭이 크게 좀 과감하게 나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가? 그게 사실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잡혀 있는 약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딱 이 정도 왔으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이제 살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돼요. 형님, 여기 됐으면 죽는 척이라도 합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대권을 잡아야지 형님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면 형님도 죽고 우리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폭을 크게 움직여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동훈도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그렇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어마어마하게 어정쩡해졌어. 아, 뭐 또 다시 이도저도 아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한쪽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는 내가 사는 길을 택하죠. 정치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수를 지키겠다. 우리 대통령 형님을 지키겠다 하고 그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한동훈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분하님, 뭐 정치고 뭐 보수고 간에 홍시 맛이 나면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집어쳐 넣으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의 자세지. 그렇죠. 어떤 진영을 위해서 그렇게 말장난이나 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 정치엔 특화돼 있지 않은 사람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는 한동훈 네가 사실은 국민의힘 여권을 대표해라라고 네.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벌모로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근데 결국에 저는 한동훈이 칼을 뽑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영리한 플레이 한 거예요. 김건희 13개 혐의 8개를 15개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단 말이죠. 국정감사가 이달 말이면 끝나고요. 11월 달 초가 되면 근데 제가 아까 21일 날 좀 큰 거 하나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11월 달이 되면 이거 본회의 통과시킬 거예요. 이럴 때 지금 개혁신당만 해도 이거 김건희 실드 못 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 풀로 야당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108석인데 저번에 김건희 특검이 21대보다 23명이 늘어나서 지금 찬성이 늘어났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된 거를 국민의힘이 만약에 8명이 배신하지 않고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을까? 한동훈이가 만났던 국회의원들만 최근에 저 윤석열 체코 갔을 때 그 만났던 국회의원들 아시아 갔을 때구나. 아시아 갔을 때 22명인가 나와서 같이 식사했지 밥 않습니까? 먹었죠. 예. 조경태를 포함해서. 저는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검찰이 저거 무혐의 처분한 게 저는 정말 덕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저거 실드 못 쳐요. 심지어 한동훈계 쪽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았는데 그러면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 한동훈이랑 서로 안 만나겠어요? 당장 오늘 만나겠지?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죠 지금. 경쟁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비겁한 놈이에요. 홍준표는 박근혜 탄핵도 못 시켰어. 홍준표가 비겁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홍준표 좋아한다 그러는데 아싸라다 그러는데 맨날 브로커 막 옛날 사람.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계속 때리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갈라지는 데 있어서 크게 작동을 할 겁니다. 한동훈 나서고 있지. 한동훈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명태균과 연관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과?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사과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사과는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하는 거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도 현재 지지를 뺐더라도 김건희가 사과라도 해서 이걸 넘어가길 바래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못 한다는 게 역대급 최악의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이게 섞여 들어오면서 그 리스크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명태균 씨가 관계했던 정치인들을 보면 다 보수 지정에서 다 한 자리 하는 엄청 굵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윤석열만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수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 판을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그 구상하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보수를 어떻게 지키고 다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이 고민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명태균 씨 이 게이트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에 어떤 분들은 한동훈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분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동훈이 어긋났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한 순간까지는 한동훈이 버텨줘야 돼요. 네. 잘하든 못하든 우리한테 필요할 때까지는. 근데 지금 먼저 빨리 사라져 버리면 더 혼란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축하를 보내는 이유도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군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 힘으로 함락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도 적들을 분열시키는 건 내부에서 문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깨져야 돼요. 지금 깨지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한테도 맞는 이야기인데 한동훈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버리면 한동훈이 그렇게 못했을 때 비판할 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동훈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정치 명분상 맞아. 그게 국민의 눈높이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이 헌재죠, 헌재.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을 막아보려고 곳곳에 꽂아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종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종석도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 이상민 막아놨죠. 선관위 사무총장 막아놨죠. 방통위, 뭐 감사원 뭐 이런 식으로 법제청 이렇게 막 윤석열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종석 헌재소장 연임을 검토한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은 못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나약한 그 생각입니까? 아 근데 저거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 꾸준히 들어왔으면 아실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요. 사실상 9명 중에 7명이 보수 성향이었다고. 네, 맞아요. 교체기여갖고 네, 맞습니다. 한 명은 중도 한 명이 진보였다고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집중 집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튜브 보고 계시면서 탄핵 아무리 외쳐봐야 실제로 감도 안 올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한 느낌이 와 숫자가 이렇게 막 불어났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계속 움직여요. 기성 언론에서 뉴스데스크 같은 SBS 8시 뉴스 같은 데서 현장에서 와 오늘 이번 주 집회 20만 명 나왔다 30만 명 나왔다 이게 보도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저건 다 변수밖에 안 됩니다. 왜? 한동훈이가 자기 살 길 찾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성향이라고 해도 저 사람들이 미쳤어요? 누가 봐도 여론이 만약에 100만 명이 모이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난 군중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차마 윤석열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최근에 보세요. 조중동 플러스 SBS, KBS까지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게이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의 키는 민주당이 발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국민들 여러분한테 달려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보면 뭐 법적으로 뭐 헌법재판소 소장을 자기 친구를 갖다 놓으면은 탄핵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웃기는 소리 이게.
이미 윤석열은 이상민 탄핵했을 때 기각됐을 때 민주당 역풍 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아니 민주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명으로 걸고 있는 민주당이 민심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 보고 윤석열 탄핵을 걸었는데 그 역풍이 불어요? 불 일이 없잖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거.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 탄핵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어떤 지점에서 그 신진우 같은 판사들 등장해서 유죄 때릴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책임 회피를 합리화시켜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할 때 하고 그 지금 차이는, 그러니까 약간 속도 차이도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집회 참여 인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모이느냐, 어떤 아직까지는 뭐 때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보이면 행동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비병이라고 예전부터 뭐 비판했던 그런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왜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스타일로 본다면 과감하게 움직여도 된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숫자죠. 그러니까 거리의 그 시민들이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저들이 그 어떤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훈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먼저 탄핵 발의부터 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밑작업을 하는 그런 일도 가능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그 시민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건 또 양쪽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통통제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회 시위 장소를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회를 막는,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도 약간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그게 두 개 다 효과가 민주당이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조그만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면 이 모든 논란은 다 정리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당시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 국회 의석이 123석이었어요. 국민의당 41석. 한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탄핵시킨 숫자는 235명이에요. 새누리당 상당수의 한 40%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 자들이 지금 정권을 핵심 중에 하나 윤핵관 되고 있잖아요. 네. 권성동이 장제원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솔직히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 때도 윤석열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 있죠. 자기네 지역에서 당선 또 돼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정권을 뺏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 왜냐? 그럴수록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당선시켜주거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좀 전문용어로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다음 주 21일 그리고 내일 정도에 나올 갤럽 여론조사 정치인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좀 무슨 토크 풀어보니까 갤럽에서 20% 밑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시키는 건 국정조사 끝나면 난 바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이 과정에 11월 달 안에는 실제로 윤석열 탄핵의 기운이 국회 차원에서 크게 움직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찌 됐건요. 비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 비관적인 이야기로 뭔가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흐름이 중요한 거지. 뭐 어쩔 거야 저쩔 거야라는 건 그냥 우리 기호일 뿐이에요. 지금 오세훈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광장을 쓰거나 할 때. 근데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자는요, 자기가 나중에 먼저 열어줍니다.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세훈 같은 애들은 먼저 열어줍니다. 거기다가 오세훈이 지금 많이 쫄아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때문에 엄청 쫄아 있기 때문에 고도장 접수했나 모르겠네요. 예,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애를 쓸 겁니다. 자, 흑석 돌림, 죽은 자도 뽑는 저들이 국민인가? 이 지경인데도 투표율 보니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가 싶습니다. 예. 아 근데 난 비난하는 걸로는 그 사람 설득 못 시켜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기회주의자라고. 왜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 밭을 갈아야죠. 아. 저희가. 그럴 때는 설득하는 거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주 후보를 찍은 40% 가까운 금정부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싸잡아서 꼴통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